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오늘은 사심을 가득 담아 저희 블랙푸들 홍이와 작년 여름에 만났던 길고양이 삼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의식의 흐름대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그림은 제가 그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마이 블랙푸들 홍이, 암컷이고요. 나이는 7살로 추정됩니다. 성격은 주인 닮아서 간종이지만 애교 덩어리입니다. 고기 아니면 밥을 잘 안 드십니다. 홍이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홍이는 유난히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강아지 공장 모견으로 쓰이던 홍이는 단돈 10,000원에 보신탕 집으로 팔려갈 뻔했던 아이였습니다. 또한 까맣다는 이유로 몇 번의 파양을 당해 마음에 병이 생겨 방광염도 앓고 있었습니다. 홍이를 보호했던 곳은 팔공산의 한 보호소입니다. 최근에 가수 남진 씨가 유기견 4마리를 입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발랄했던 홍이가 눈에 밟혀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홍이는 검정푸들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집에 검은 짐승 들이면 재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미신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상품으로 따지자면 하자가 많은 사람이기에 뭔가 마음이 아픈 홍이를 차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홍이가 열이 나서 병원을 갔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홍이에게 또 다른 등록 칩이 있었습니다. 홍이는 주인이 있는 개였고 만약 주인이 홍이를 잃어버린 거라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구미에 살고 있는 전 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버린 개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홍이는 가정견이었고 지인에게 분양되었다가 버려졌습니다. 구미에서 대구까지 그렇게 홍이는 강아지 공장 모견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악덕 업주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늙은 암컷 개들을 마지막으로 새끼 강아지를 뺀 다음 배를 갈라 숲속에 던지기도 합니다. 강아지 공장이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지금 홍이는 제 옆에서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강아지를 생산하는 기계로 살아야 했기에 제공받은 음식량이 극히 적어 홍이는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고 오랜 철창 생활 탓에 발바닥은 다 갈라져 버려 2, 3일에 한 번씩 약을 발라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비숑 한 마리가 대학가에 버려져서 구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커플이 기념으로 비숑을 샀고 방학을 하자 버리고 내려갔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함에 있어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살 정도 살았던 요크셔테리어 복순이에게도 총 비용이 약 4,500만원 들었었습니다. 홍이는 2년간 586만원, 월 평균 23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산책을 해야 하지만 고양이들도 놀이는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반려동물을 기르시겠다면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읽었던 책들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42가지.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당신은 반려견과 대화하고 있나요? 등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적인 저의 부탁은 여자 혼자 강아지가 산책을 할 때 무작정 다가와 욕을 하거나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산책을 하는데 어느샌가 나타나셔서 개를 키운다고 세상이 말세라며 지팡이와 발길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약한 생명에게 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의 지나친 행동을 절제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귀여운 아이가 있어도 저는 강아지를 기르는 입장에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홍이에게 아이 둘이 무작정 달려왔는데 보호자께서 강아지 좋아하지? 하면서 가서 만져보라고 하셨고 아이들은 갑자기 모래를 가져와 홍이 얼굴을 향해 들이부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보호자분이 애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번엔 길고양이 얘기를 해볼게요. 홍이가 점점 안정되어 갈 무렵
작년 여름 회사 근처에서 치즈를 닮은 길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본 적 없었던 저는 밥을 굽는 그 아이가 안타까워 물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물병원에 사진을 보여드리며 상담을 했고 구내 염이라는 소견을 듣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원래는 데려가야 하지만 식사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삼시세끼 굶지 말라고 삼순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아이였습니다. 미안해, 삼돌아. 삼돌이는 알고 보니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캣맘도 있었지만 사료를 급여하셨기에 삼돌이는 먹질 못했고 동네 사시는 캣데디도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약을 먹이며 정성스레 보살폈습니다. 개인들이 모여 길고양이를 구조했고 동물병원에서 수술도 받았으나 현재 삼돌이의 상태는 그리 좋진 않습니다. 아직 입양이 되진 않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른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의 도움과 기부금으로 삼돌이는 차차 기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양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구조를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입니다. 정해진 밥자리만 있다면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하고 가는 아이들입니다. 비록 고양이 울음소리나 쓰레기를 해짓는 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분도 계시겠지만 먹거리가 충분하다면 누구보다 매너있게 행동합니다. 길고양이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캣맘과 캣데디에 대해서도 상처가 되는 말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홍이를 입양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이 모든 길고양이를 돌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와 배려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아이들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를 못합니다. 캣맘과 캣데디들도 최선을 다해 먹었던 음식과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으니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먹는 음식에 대해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소변을 눈다거나 유리조각을 넣는다거나 일부러 그릇을 엎어버리는 등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은 나보다 약한 존재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우리의 다정한 이웃이라 생각해 주시고 상처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